자,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입니다. 2시 6분 좀 지나가고 있네요. 초딩들 가르칠 이제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작업하다가 심심해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뭐가 좀 도움되는 얘기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제를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이제 한 큐 녹음이니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녹음하기 전에 떠오른 게 있는데, 여러분들 문법 공부 다 하잖아요, 그죠? 뭐 어학연수를 가기 전이든 가서든 하게 되는데, 그 문법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그 하나 이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사실 팁이라기보다는 좀 덩어리가 커. 예. 영어라는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한 1년이 뭐야, 몇 년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한 책을 써놓고, 문법책을 써놓고 이걸 출판사 넘길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문법책인데, 어떻게 하면 영어라는 언어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문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 문법.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뭔가 안 하면 불안하고 하면 또 별거 없을 것 같고, 저래서 내가 저 문법책을 공부해서 내 영어에 도움이 될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적당히 다 아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문법이에요. 그죠? 결론만 얘기하면 문법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법책을 막 씹어먹듯이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네. 좀 원리를 좀 이해한 다음에 영어라는 언어가 어떻게 생겨먹은 언어지? 라고 좀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법책을 쳐다보면 좀 잘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문법책 대부분들은 보면 부분적인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요. 뭐 두부정사다, 관계대명사다, 뭐 가정법이다, 이런 부분적인 얘기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책들이 거의 없어요. 네, 많이 못 봤어. 네. 또 제 자랑이 되는데, 그래서 책을 썼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다라고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나누는 기준이 있듯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영어는 굴절어다. 굴절어 정에서도 영어는 굉장히 특이한 언어예요. 굉장히 특이한 언어고, 그래서 명사에 성이 없다는 굉장히 특이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굴절어니까 당연히 이제 활용이라는 부분이, 동사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한국어 사용자잖아요. 그죠? 한국어 사용자 입장에서 영어를 바라봤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뭘까?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일관된 메시지가 있을까? 그런 거예요. 뭐 간단한 팁을 뭐 원하는 건 아니에요. 간단한 팁을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영어가 정말 이제 고민이 되신 분들은 들어보면 이런 게 있구나, 영어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 얘기인데,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 뭔가 이제 이론처럼 붙이고 싶은데 이론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품사의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붙인 이름이에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 이건. 품사의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은 특히 이제 서술어를 보면 우리말은 서술어와 그 동사와 형사를 합쳐서 서술어라 그러는데, 그 서술어의 활용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듣고 이제 뭐 기법, 그리고 이제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단계 중에 하나가 우리말의 동사 활용을 보고 기겁을 해요. 우리나라의 동사 활용은 뭐 정말 현란하거든. 근데 영어는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우리말은 이제 모양이 바뀌면서 글자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먹는다라는 기본형이 있으면, 먹는다, 먹어서, 먹으니까, 먹었으니까, 먹을 거니까, 먹었으니까, 먹으려고, 뭐 많아요. 다 바뀌어. 글자가 바뀌기 때문에, 글자 조금이라도 바뀌면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은 뭐 기겁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동사가 있으면 동사 앞에서 to를 붙인다든지, 뭐 ed를 붙인다든지, ing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형이 품사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글자 자체가 다 바뀌어. 아니, 저렇게 많은 어형을 어떻게 다 외워? 미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어처럼 왜 어형이 바뀌지도 않는데, 어형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렇게 뜻은 저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여기서는 무슨 뜻이라는 거지? 추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이제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합시다. 품사의 유연성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어형이 영어 단어 얘기예요.
영어 얘기입니다. 영어 문법 얘기. 첫 번째는 어형이 바뀌지 않으면서 품사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게 명사와 동사를 같이 쓰는 경우입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fast 이런 것처럼 빠른, 빨리 이런 게 또 있는데 이런 건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은 명사, 동사를 같이 쓰는 경우예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book 그러면 책인데 예약하다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booking도 되고 booked 예약이 된 이런 말도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milk 우유라고 했지만 또 뭐가 있나요? milk 젖을 짜다 라는 말도 있죠. store 가게인데 store 저장하다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얘를 뭐 다 들 수 없을 정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원리입니다. 왜 명사와 동사를 같이 쓸까? 왜? 눈에 보이는 게 다 명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러면 뭔가를 하겠죠. 그 물건을 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명사의 동사적인 의미가 같이 붙어 있어요. 어형을 바꾸는 대신에 그냥 명사와 동사를 같은 형태를 가지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소리를 내다, 어떻게 들리다 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taste 대표적인 거죠. 뭐 맛을 보다, 맛이 어떠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단어를 보면 특히 명사나 동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의심을 한번 해봐요. 아, 내가 이거 동사로 찾았는데 혹시 명사가 같은 어형이 같은 모양으로 명사로도 쓰지 않을까? 라고 의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의외로 같이 쓰는 게 많을 거예요. 네. 첫 번째는 간단한 경우입니다. 어형이 바뀌지 않으면서 명사와 동사로 같이 쓰는 경우. 이걸 보시고요. 두 번째는 동사가 모양이 바뀌면서 어형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대표적인 게 to를 붙이는 거죠.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뭐로 쓰는 겁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는 거죠. 명사로 쓴다? 명사조용법. 형용사로 쓴다? 형용사조용법. 부사로 쓴다? 부사조용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동사 뒤에 ing를 붙일 수도 있어요. ing를 붙이면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면 그걸 동명사라고 부르죠. 형용사로 쓰면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현재 분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부사로 쓰는 경우는 어떻게 부르냐 하면 문법적에서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분사 구문인데 부사예요. 잘 보면 부사입니다. 왜 부사냐라고 하면 분사 구문은 뜻은 접속사인데 하는 짓은 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장 부사라는 거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사가 문장 자체를 꾸며주는 경우를 문장 부사라고 하는데 분사 구문이 한 짓이 딱 그거예요. 동사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뭐처럼 쓴다. 뜻은 접속사지만 쓰는 건 부사처럼 쓴다는 거예요. 자, ed는 어떤 경우냐? 동사 뒤에 ed를 붙이면 흔히 말하는 이제 과거형이 아니라 pp인데 규칙 동사인 경우는 ed잖아요, 그죠? 불규칙 동사 몇 개 안 돼요, 그죠? 대부분은 불규칙 동사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은 규칙 동사인데 규칙 동사는 과거형이든 pp든 상관없이 쌍피든 상관없이 ed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ed라고 합니다. 동사 과거가 아닌 ed, 그래서 과거 분사인데 자. 동사에다 ed를 붙이면 ed를 붙여서 명사형은 없고요. 형용사처럼 쓰면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과거분사라고 불러요. 그 뜻은 한된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사처럼 쓰면 똑같이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경우나 말이 이렇게 빠르지? 여러분들 뭐 듣다가 머리 털릴 수도 있겠는데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부사를 쓰는 경우를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똑같이 동사 뒤에 ed를 붙여서 부사처럼 쓰는 경우를 똑같이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ing를 붙이는 경우와 ed를 붙이는 경우는 뜻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 하는 짓은 똑같아요. 동사가 부사처럼 접속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처럼 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문장 전체의 품사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라는 건 결국 한 짓이 뭐냐 하면 우리 제한적 용법일 때 얘기를 해봅시다. 문장 전체 내가 뭐뭐 한다 에 관계대명사 붙여버리면 어떤 관계대명사를 붙이는지 상관없이 한다라는 동사가 어떻게 바뀌나요? 하는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한다가 내가 좋아하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형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있다가 관계대명사 어떤 관계대명사는 상관없이 내가 먹고 있다에다가 붙여버리면 그 문장 앞에다가 관계대명사 붙여버리면 내가 먹고 있는이 돼요. 내가 먹었다는 내가 먹었던이 되고 내가 먹을 거다는 내가 먹을이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문장 전체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문장에 있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구나. 네, 문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떤 큰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명사, 동사 같은 형태로 쓴다. 두 가지를 같이 쓴다. 왜냐하면 쓰는 게 편하니까
물건 보면 그 물건으로 뭐 하지? 이거 하지. 그러니까 책 보면 뭐 할 겁니까? 책에다 뭔가 쓸 거죠. 그래서 book, 기록하다라는 게 book이죠, 그죠? 그래서 뭐 bookkeeper 이란 말도 쓰고 booking이란 말 쓰고 예약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명단 적는 거잖아요, 책에다가. 언제 식사로 올 사람 누구 적는 게 booking이잖아요. book, 책에다가 기록하다는 거니까 굉장히 단순한 이치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ing를 붙이면 book에다가 book이 기록하던데 booking이 되니까 예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booked 그러면 예약이 된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booked earlier 그러면 fully booked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 booked early 그러면 일찍 예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분사구문으로 써서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치사구라는 얘기인데 뭐 전명구, 전치사구라고 하는 건데 전치사라는 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치사는 자기 혼자 쓰는 경우가 절대로 없거든. 항상 뭐하고 같이 씁니까? 흔히 말하는 전명구, 전치사, 명사 같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전치사와 명사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품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부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the table 있는데 on the table 그러면 테이블 위에도 되고 테이블 위에 있는도 되는 겁니다. 테이블 위에다 더라고 하면 테이블 위에가 부사가 되는 거고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이 되면 있는이 되니까 그건 형용사가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필이 좀 오지 않아요? 네. 그 영어 문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두 가지 그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어순이고 두 번째는 어형이에요. 어순과 어형에 대한 그 감만 좀 가지고 있으면 영어 문법이 의외로 큰 카테고리,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지엽적인 좀 것들도 있긴 있겠지만 큰 것들, 작은 것들 다 빼버리고 나면 굵직굵직하는 것들은 여기 이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이거 왜 나온 거지? 그러면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어형이 바뀌는 건가 안 바뀌는 건가? 그럼 어형이 바뀌어서 어떻게 뜻이 바뀌는 거지? 그럼 결국은 동사라는 이 품사 하나를 가지고 단어 하나를 가지고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라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원래는 그냥 문장이었는데 근데 문장에서도 동사를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장에다가 관계대명사 붙여버리면 형용사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제한적 용법일 때가 이제 형용사로 쓰이는 건데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는 그냥 접속사로 바뀌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자체가 접수사처럼 쓰는 겁니다. 컴마 이렇게 나오는 거, 컴마 which, 컴마 who, 컴마 where, 컴마 when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접속사예요. 그리고라고 접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문법을 나는 영어 문법을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머릿속에 딱 제 개념 정리를 해보세요. 영어라는 문법은 첫 번째, 어형이 바뀌지 않으면서 품사가 바뀔 수도 있다. 특히 명사와 동사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형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서 뜻이 바뀐다. 첫 번째는 어형이 바뀐다는 얘기는 글자 앞에 뭐가 붙거나 글자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글자가 모양이 바뀌는 대표적인 게 뒤에 ing 붙이거나 ed 붙이는 거고 앞 뒤에다 뭐 갖다 붙이는 게 동사 앞에다 to 붙이는 거 또는 전치사 구 이런 것들입니다. 뭔가를 갖다 붙이면서 그 전체가 뜻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마지막으로 있고 요 정도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문법이 큰 줄기가 잡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시제편인데 말이야. 시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거고 품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냥 동사예요. 한다, 하고 있다, 할 거다, 했다 다 동사입니다. 그냥 다 동사예요. 그죠? 뭐 수동태, 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능동태, 수동태지 자세히 보면 그냥 동사예요. 그 다음에 pp라는 형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동태라는 거 잘 보면 비동사랑 붙어있을 때를 수동태라고 그러고 비동사랑 붙어있지 않으면 그거는 과거분사라고 그러는데 과거분사라는 건 뜻이 그냥 한den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 make가 만들다면 made는 만들어진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들어진에다가 is를 붙이면 is made 만들어진다, was made 만들어졌다, will be made 만들어질 거다, can be made 만들어질 수도 있다. being made 만들어지고 있는 made가 만들어진인데 앞에다 being 붙여버리면 being made 만들어지고 있는이죠. 거기다 다시 비동사를 붙이면 is being made 만들어지고 있다, was being made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심플해요. 문법 용어 크게 막 쓰지 않아도 굉장히 심플하게 영어 문법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걸 저는 이렇게 이제 뭐 한 몇 분 만에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요거 만들려고 제가 한 1년 넘게 고민했단 말이에요. 조만간에 책으로 완성을 할 겁니다. 완성은 돼 있어. 근데 출판사 어떻게 넘길까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장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노하우를 이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방출 공개하는 거예요. 영어 문법, 영어라는 걸 그냥 막 덤비는 분들 있어요. 그냥 무작정 외우기, 무작정 따라하기. 그 책도 이름을 참 잘 졌는데 무작정 따라하기. 머리 아프게 뭐 그런 게 나 그냥 알려줘. 내가 외워야 될 거 그냥 암기할게.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초급에서 중급 넘어가는 그 단계는 굉장히 유리해요. 네. 초급에서 뭐 생각할 게 별거 없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제 이름 저 어디여서 왔어요? 제 이름 뭐예요? 저 학생이에요? 저 직장인이에요? 요런 영어에 만족을 하신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그 시리즈 가세요. 무작정 시리즈 가세요. 그게 제일 무난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오디오링구얼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청화법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초급자한테는 그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뭐 복잡하게 이해할 거 없이 그냥 외우면 돼. 그리고 막 수도 없이 떠들어가지고 하루에 수십 번씩 떠들어가지고 똑같은 문장을 외우면 돼. 입에다 그냥 붙이면 돼요. 그런데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겠다라는 분들은 이해라는 게 필수입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그 청화법이라고 하는 그 무작정 따라하기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 단계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한계를 느낄 거예요. 그때쯤에 뭔가를 막 찾겠죠. 영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어 어떻게 되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초급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시장에는 다 그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컨텐츠들이. 돈 되는 건 초급자니까. 제일 많이 사고 그리고 또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그냥 포장 잘 됐으면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초급자를 위한 교재들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고급자, 중급자는 점점점 없어지죠. 왜? 중급 이상만 돼도 지가 알아서 그냥 찾아서 하거든. 굳이 책 없어도 공부하거든. 근데 뭐 굳이 왜 책을 사? 돈도 안 되게. 책 쓰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뭐 시장에 전부 초급자만 넘쳐나는 겁니다. 뭐 무작정 이런 것만, 이런 시리즈만 넘쳐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특히 문법이란 영어를 좀 이해를 하고 싶다. 그리고 뭐 네이티브식 사고방식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드리는 큰 팁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영어를 어떻게 생각할까? 품사의 유연성이라는 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영어가 조금 색다르게 보일걸? 네, 이런 메시지 던지고 싶었어요. 지금 2시 24분이네. 몇 분 안 지나갔대. 러닝타임이 좀 지나가야 되는데 아쉽지만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